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사업 모두 다 후공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정 소재도 주로 이제 패키징용 원부 자재, 포장 자재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도 패키징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사이클이 다시 살아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시장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SSD도 시장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장장치 시장 판매량 점유율인데요. SSD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보급이 빠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서 보급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점점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 부분을 SSD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표는 이제 과거 자료예요. 현재는 더 많이 침투를 했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점점 더 싸지기 때문이에요. 이 표도 이제 동일한 기간의 과거 자료인데, 처음 나왔을 때 SSD 1TB가 용량 1TB짜리가 90만원을 했더라고요, 평균. 2016년도에는 이제 42만 3천원 정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 중반에서 뭐 20만원 중반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조 메이크업 업체나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형성이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사이로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싸지겠죠, 대중화되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2010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시장 점유율 하향 추세예요. 그만큼 SSD가 시장을 침투하고 있고, 2017년도부터는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KMH 하이텍도 SS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베트남에 또 신규 법인 설립해서 공장도 새로 짓는다고 해요. 이 뉴스 기사 보시면은 KMH 하이텍 베트남 호황으로 두 번째 신규 법인 설립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법인 설립은 보다 넓은 생산시설 부지, 토지, 건물 각각 5,000평, 2,000평을 확보하고 SSD 케이스 생산 및 포장재 조립을 위한 기계 설비와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상국 KMH 하이텍 대표는 자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SSD 케이스 제조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생산 라인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은 2020년 상반기, 내년이죠. 구축 완료해서 7월에는 본격적 양산과 매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간단한 개요를 보면은 주가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어요. 1100원대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550억 정도. 배당은 과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부분도 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펀은 10일 정도로 보이고요. 실적은 이때 회사가 거래 정지를 당하고 KMH 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2016년도에.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았고, 불성실 공시로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기 위기에 놓였었는데, 상장 폐지는 되지 않고 다행히 KMH에 인수가 돼서 경영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실적은 좀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요. 2016년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적은, 순이익은 요때 일시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긴 했는데 많이 회복을 했고,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매출액은 다만 조금 적게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의 개요는 해외 사업을 위해서 거느리고 있는 종속 회사들인데요. 중국에 있는 두 개의 업체 있고, 필리핀에 업체가 또 있고요. 베트남에 업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꽤 많아요.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비교적 적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MH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KMH 그룹은 꽤 사업하는 범위가 커요. 그룹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규모처럼 굉장히 크진 않고 작아요. 그런데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상장된 회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KMH, 그리고 아시아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KMH 하이텍,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골프장이나 신문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회사가 또 있는데요. 다 뭐 골프장 빼고는 다 좀 작은 규모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최대 주주 변경이 됐고 KMH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도 기존 법인에서 이제 KMH 하이텍으로 상호도 변경을 하고 대표도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업 부분별 현황을 보면은 두 가지 사업 영위하고 있잖아요. 먼저 반도체 부분 보면 당사의 재료 사업 부분의 제품은 대부분 후공정 재료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공정의 재료 부분에 진입을 성공하였고 현재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필요한 부분은 주식 담당자랑 통화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은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 SSD 부분은 최종 소비자 구매 가격 또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시장 전망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요 원재료 조달 부분은 사업 초기 사내 생산과 협력업체와의 OEM을 통한 하도급 생산 방식을 병행했었는데 단연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서 최근 전 공정을 내재화를 완료하여서 원가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함으로써 예전에 주담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뭐 수율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더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주요 제품 부분 사업 현황인데 반도체 부분, 그리고 사업 SSD 부분, 그리고 해외 사업은 따로 구분을 안 해놨더라고요. SSD랑 반도체 부분 다 합쳐놨더라고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도 가져왔는데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8년도 3분기에요.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반도체 재료 부분은 좋아졌어요. 비중도 늘었고요. 근데 SSD 부분은 조금 감소했더라고요. SSD 전망이 좋아가지고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가져왔는데 오히려 SSD 부분은 일시 감소했습니다. 해외 법인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률로는 지금 SSD 부분은 72%,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부분은 IC 트레이 부분은 53%, 모듈 트레이 부분은 62% 해서 합계로 60%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지역별로는 그 당분기 전분기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해외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단지 그 영업이익이 좋아졌어요. 매출액은 거의 동일한데 영업이익은 좋아졌고요. 매출액은 그 국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동일하게 국내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비해서 좋아진 게 보이시죠? 요약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뭐 부채가 크지 않아요.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 많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 부분이 좀 많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외에 뭐 굳이 보자면은 현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1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100억 조금 넘네요. 현금이 많이 늘었고 기타 금융자산이 312억 정도, 꽤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 보니까 그 KMH에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신라CC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타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매출 부분, 지금 3분기까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4분기가 조금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년도보다는 매출액은 조금 감소할 것 같아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잘 나올 것 같고요.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크진 않고 소폭 예상이 돼요. 그리고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로는 삼성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매출이 430억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요. 그 중에서 290억 정도가 삼성으로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삼성 의존도가 크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죠. 기타 금융자산 312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KMH 신라레저 지분이에요. KMH 신라레저 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또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은 KMH의 자회사 중 하나고, KMH는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기사를 보면은 KMH 신라레저 코스닥 상장 또 철회. 골프장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생소하긴 한데 이미 상장을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남아산업인가? 시총이 좀 작고 골프장 상장돼 있는데 무슨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고평가더라고요. 퍼가 20이었나 20 더 되던 걸로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골프장도 상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골프장 매출이 적지 않아요. 매출액이 뭐 300억이다 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골프장이 장사가 잘 되면, 영업이 잘 되면 수익률이 순이익률이 30% 이렇게 나더라고요. 신라레저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본 게 영업이익 수익률이 영업이익 순이익률이 30%대 20%대였던 걸로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굉장히 우량한 골프장이고요. 말이 길었는데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상장을 2번 실패했는데 2019년도 3월 5일날 난 기사네요. 골프장 관리업체 KMH 신라레저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또다시 처리한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처리한 데 이어 2번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상장 처리한 거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주주 리스크가 있어요. 이 그룹은요. 다음 뉴스 보시면은 KMH 아시아경제 최상주 회장 검찰 수사 재착수 소식에 주가 급락한 부분 표시한 거겠죠. 검찰이 최상주 KMH 악영그룹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최 회장은 대주주 총수 일가에 이익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인수합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최상주 회장은 아시아경제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했고 아직 재판이라든지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KMH 그리고 아시아경제가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이 최상주 회장은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 국회 보좌관 출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 전문위원 출신이고요.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실 전문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있으시고 국가정보원 정보원장 비서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가 과거 자료인데 과거에 네이버 인물 검색을 했을 때는 이게 나왔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공부했던 기업이라서 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검색하면은 이 부분은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연구원 출신 이후에 바로 그냥 KM홀딩스 대표이사, KMH 회장 이 부분을 넘어가고 이 부분은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숨기고 싶었나봐요. 이번 검찰 수사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력이 좀 화려하고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력이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한 분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회사 장단점을 살펴보자면요. 전 처음에 SSD 반도체가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SSD도 전망이 또 좋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공부를 이번 해봤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아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드리자면 장점은 하도급 방식에서 전 공정 내재화로 변모해서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인한 실적 향상 부분이 눈에 띄고요. 반도체와 SSD 전망이 좋기에 사업 방향은 긍정적이다라고 말 수 있고요. 이거 신라레저 상장이 되면 지분을 꽤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한 주가 재평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긍정적으로 SSD 산업을 바라봤고 또 베트남에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또 SSD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또 실적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장점으로 봤고요. 단점은 대주주 리스크, 이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최상주 회장이 지분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 해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횡령한 금액은 채워 넣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상주 회장이 채워 넣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횡령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망은 좋으나 SSD 부분의 실적 개선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SSD 실적이 조금 감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의아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주가가 퍼가 10이 넘잖아요. 그리고 퍼가 작년 EPS 대비해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작년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퍼는 더 상승할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점으로 넣어봤습니다. 오늘 공부해봤던 KMH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는 아직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내년에 7월에 베트남 법인이 공장 가동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또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이 가시는 부분은 주식 담당자랑 꼭 통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공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